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5일,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저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진행하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이 한강 지금 불꽃축제인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예, 아십니까? 저 지금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놀래냐면, 저는 한강 이 불꽃축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거의, 왜냐하면 여기를 계속 다니면서 봤기 때문에 이 변천사를 좀 알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는 또 이거 못하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불꽃축제를 할 때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뭐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불꽃축제, 불꽃 뭐 하는구나. 이 정도였거든요, 진짜. 그런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아주 명물로 딱 잡히면서, 예, 이제 뭐 아침에, 물론 뭐 토요일 아침에 사람이 많은 거는 있는 건 당연한데, 이제 점점 이 통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체계적으로 여기를 공격하고 여기를 공격하는 게 진짜 진화하더라고요. 오늘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벌써, 하여튼 오늘 1년에 한 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물론 볼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데, 또 다른 볼거리들이 항상 많으면은 또 이렇게까지 여기 몰릴까 하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좀 씁쓸하게. 그죠? 어찌됐건 간에 오늘 특히나 오시는 분들은, 예. 오늘 이따 또 저녁에 또 쌀쌀하니까, 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꼬마애들 있잖아요. 한 6살? 지금 제가 오면서 지금도 한 6살, 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애들이 잠에 취해가지고 부모 손잡고 오는데, 아니 부모님들은 그래 자기들 좋다 그러, 애들은 뭐야. 애들도 추억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건 알겠는데 애들이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불쌍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도 하여튼 재밌는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희는 항상 상품권, 예,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리고 있죠. 저희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려요. 예, 9899-4988-2768님 되셨고요. 오늘도 역시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 재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시장이 이렇게 재밌을 거라는 거, 그래, 여러분들 싫든 좋든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도 이 반장이 정확히 예상한 1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이 반장하고 얘기 가볍게 나눠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주세요. 02786-102,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전화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포항에 사는 유정옥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유정옥님. 네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학년 9반요. 주식 경력은? 10년 좀 넘었어요. 10년이요? 그래요. 혹시 정옥님은 저희 방송 본 지 오래되셨어요? 예, 계속 봤어요. 그럼 정옥님 내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감사하죠. 그래요. 저 다음 주에 포항 가요. 정말로요? 예. 다음 주에 포항 가요. 그래서, 예. 정옥님 시간 되면 웬만하면 꼭 한번 오세요. 예, 갈게요. 예. 그래요. 꼭 한번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감사합니다. 오세요. 그래요. 우리 정옥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매수가가 얼마일까요? 37만 500원에. 예, 37만 500원. 20%. 20%. 예, 알겠습니다. 또 있나요? 예, LG전자. 예. 10만 1,000원에 20%. 예. 호텔신라. 예. 5만 9,000원에 10%. 예. 호롱인도. 예. 5만 원에 10%요. 이렇게 4개 갖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예, 그래요. 네네.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지금 우리 정님 속을 새기고 있을까요?
뭐 고롱 호텔 신라도 다 그렇지만은 삼성 SDI가 좀 궁금해요. 아, SDI가? 아, 네네. 그래요, SDI. 아유, 이 나쁜 SDI가 그냥 우리 정임을 괴롭히네, 그죠? 그래요. 요번에 올라왔을 때 좀 파카하다가 그냥 좀 장기로 가져가고 싶어갖고요. 아, 장기로 가져가고 싶어서? 네네. 근데 정임 그럼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요, 한 5만 원 정도쯤에 거기에서 좀 매물대가 있는 것 같고. 매물대? 예. 일단 지금 계좌를 일부러 제가 한번 좀 상태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주식하신 지 10년 되셨다 그랬죠? 예. 일단은 보면은 제가 우리 정웅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지금 처음 통화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네네. 정웅님에 대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혹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 정웅님 보니까 이렇게 지금 주식하는 걸 보니까 우리 정웅님 같은 경우엔 주식 가지고 그렇게 아주 힘들거나 이런 경우를 잘 안 맞이하실 거예요, 아마도. 예. 그죠? 저는, 종목을 선택할 때는 좀 사자 막바로 올라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이래 좀 기다리는 편이고. 네, 그런 게 보이세요, 확실하게. 예, 손해는 안 보고 나오려고 그죠?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거 왜냐하면 종목 선정한 거나 종목을 이렇게 매수한 시점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우리 정웅님이 보이세요. 그 모습이.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 정웅님 저는 그걸 일단은 수익이 나든 안 나든을 떠나서 그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덴티,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드린 편이에요. 아유. 근데 정의 같은 경우에 지금 SDI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오히려 이러면은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색깔이 분명하면 제가 상담해드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 자기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 나도 SDI 갖고 있어. 그럼 저 사람 SDI 상담하는 거 듣고 내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시청자분들. 맞아요.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웅님 스타일에 맞게 얘기를 할 거예요. 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어떻게 보면 해당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SDI를 얘기하지만 왜냐면 정웅님은 지금 자기의 색깔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정웅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종목 선택하냐 이런 걸 봤을 때 SDI를 지금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아까 잠깐 하셨는데 지금 정웅님 색깔에는 SDI를 한 37만 원 정도에 사서 가져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 정웅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주식을 할 때도 공격적인 사람과 수비적인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공격 중에서도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요. 덜 공격적인 사람이 있고요. 좀 중립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수비적인 사람이 있고 얘도 아주 수비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은 우리 정웅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비 성향이 강하신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너무 극단의 수비를 하시는 편도 아니세요. 그래서 정웅이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SDI가 우리가 SDI의 기업 내용을 굳이 지금 논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이거 기업 내용 다 아시잖아요, 정웅님. 이거 뻔히 하는 거 이 부분이 이거 좀 들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이유는 아무리 그래도 어쩌고 해도 2차 전지 부분 때문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네. 2차 전지의 어떤 그래도 이게 좀 다시 나중에 성장하고 그러지 않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네네네. 충분히 요즘 2차 전지 관련돼서 갖고 계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2차 전지에서도 SDI와 다른 애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SDI에 이렇게 월봉이나 지금 이거를 잘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알겠지만 SDI가 분명히 2차 전지 관련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건 맞습니다. 2020년도에 그때 그러면서 쭉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 다음 근데 얘는 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다른 애들 2차 전지 강할 때 그때 얘는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SDI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아마 우리 정웅님도 SDI 관심 갖고 주식 10년 정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아마 공감 가실 거예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군요.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나? 2차 전지들 그때 난리 날 때 상반기에 아주 난리 날 때
그때 SDI도 상당히들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가졌어요. 그때 2차 전지들 날아갈 때 얘도 또 한 번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많이 가졌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네네. 근데 2차 전지 날아갈 때 얘 안 날아갔죠, 생각같이.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냐, 경험이라는 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고요. 분명히 아니 2020년도 그때 2차 전지 잠깐 그때 전기차 처음에 좋을 때 그때 이렇게 올랐으면 2023년인가요? 그때 상반기 때 그때 그거 할 때 그럼 그때 쭉 하고 그때 같이 2차 전지 오를 때 올라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오르지? 조정도 잘 받고 예 맞아요. 충분히 그런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식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때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고. 바로 이 2차 전지라는 게 저 때는 굉장히 SDI한테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왜 매력적인 부분이 안 되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까지 큰 매력이 갑자기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 우리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곰탕 끓이시거나 할 때 어때요? 제일 첫 번째 끓였을 때 곰탕 뽀얀 게 제일 뽀얗지 않나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재탕, 삼탕 끓이시잖아요. 버리지 않잖아요, 일단. 근데 예, 재탕, 예. 삼탕 할 때는 국물이 어때요? 갈수록 되게 흐려지죠? 예.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쉽게 말하면 뭐냐면 SDI가 여러분들이 2차 전지로 자꾸 SDI 2차 전지의 매력적 이런 걸 이렇게 이코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에러가 뜨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주식은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꼭 곰탕 같아요. 뭐냐? 1차 때 끓일 때 제일 뽀얀 국물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2차 전지가 갑자기 이슈화 되거나 이랬을 때 그때 제대로 주가가 뽑잖아요. 제일 많이 뽑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또 2차 전지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다. 그때 또 뽑혀야 되는데 그때는 생각같이 안 뽑혀요. 왜 안 뽑히냐? 주식이 그런 곰탕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대형주에서 어떤 호재는 더 그렇게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칭찬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 얘 같은 경우엔 천우신조였다라는 제가 인프라코어 할 때, 예, 제가, 그래요. 인프라코어, 예, 저희가 인프라코어 할 때, 걔가, 예, HD 인프라코어로 바꿨죠. 두산 인프라코어. 그때 제가 저거 할 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워낙은 한번 월봉 주봉 보시면 나오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 워낙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오른 게 이게 천우신조였다. 그때 뭐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뭐예요? 원자력, SMR 이런 거 어쩌고 해서 그때 워낙 이렇게 다시 한번 올랐거든요. 이게 천우신조입니다 그랬죠. 얘는 워낙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빠지래였어요 그랬어요. 얘는 아마 다시 빠질 겁니다. 그런데 다시 빠져버렸죠. 왜냐? 그때 대부분들은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이때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SMR 이때 원자력 하니까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거 쉽게 못 올라갈 겁니다. 아마 얘는 천우신조예요. 워낙은 이럴 때 무조건 파셔야 돼요 라고 제가 그때 계속 상담을 했던 이유도 뭐냐면 대형주는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그 재료가 먹힐 때의 특성이.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 이거 쉽게 말하면 책에서 아무리 공부해도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릴 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주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얘는 그렇게 해서 뻗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때가 팔기예요. 근데 이제 경험이 얼마, 뭐 2년, 3년, 뭐 4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되신 분들은 분명히 그때 주식을 또 사버리세요. 왜냐? 이런 재료가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공부를 했으면 그런 걸 잡아줘야 돼요. 이것도 SDI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면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SDI가 지금 2차 전지 하니까 이제 이게 올라갈까 아닌가 다시? 아니요. 2차 전지 뭐 해가지고 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은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새로운 이슈를 또 찾아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슈를. 근데 제가 봤을 때 SDI의 지금 뭐 산업 내용들 보면 새로운 내용이 굉장히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과연 1, 2년, 2, 3년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웅님은 맞는 주식이에요, 성격이. 그런데 웬만한 개인들은 저는 이런 종목 SDI 함부로 안 쳐다보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던 간에 아마 여러분들 생각과는 다를 겁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성격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워요. 주식을 이미 좀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웅님은 홀딩하고 가세요. 예. 그런데 시청자 웬만한 여러분들은 이걸 해가지고 이게 뭐 차트상으로 보면 쫙 보면 잘 보세요. 이평선이
역배열로 가다가 이제 이평선이 모이면 이렇게 돼서 다시 뭐 이걸 뚫고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가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정웅림 홀딩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은 굳이 꼭 관심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풀리셨어요? 궁금한 거? 네. 예,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차트를 빨리 하겠는데요. 그 다음 호텔신라 59,000원, 6만 원인데요. 일단 호텔신라도 실은 지금 좀 내려와서 그렇지 정웅님이 그렇게 무리한 가격에 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때 지금 나머지 종목들 이제 기술적으로 할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자기 색깔이 있다고. 지금 이분은 분명히 자기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웅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가격에 접근할 만해요. 근데 제가 전에도 아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텔신라 주주들이 그래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모텔신라, 올라가면 호텔신라 이렇게 부른다고. 예, 그래서 요즘은 얘 모텔신라로 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새롭게 이슈화될 만한 부분이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텔신라 관심 가지십시오라는 말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됐나요?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관광객들 먹히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요번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반등 금방 나올 것 같았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리고 아주 재밌어질 거라고. 지금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시장에 있다 보면은 그 바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아, 바람에 무슨 느낌이 있어? 예, 있어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바람의 느낌이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 바람의 느낌이 틀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신라 싸다고 이제 여러분들 대형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싸다는 원리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함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싸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 뭐 가치보다 싸다? 그것도 싸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보다 싼 거는 왜 사요? 우리 가치보다 싼 거를 뭐라고 불러요? 저평가라고 부르지 않나요?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라. 저평가된 기업을 사라. 아우, 귀에 딱지나게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를 우리 왜 하는 걸까요? 그냥 저평가돼 있으라고 계속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저평가로만 남아. 그러면 그 기업 여러분 관심 가지겠어요? 안 갖겠죠. 왜 안 가질까요? 올라가는 거를 상상하니까 올라갈 거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평가된 거는 올라간다라는 나중에 함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몰라도 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올라갈 만한 요인이 있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했듯이. 근데 호텔신라 같이 이제 대형주 아까 SAI도 마찬가지고 그런 올라갈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럼 올라갈 요인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싸다라는 논리가 이게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싸다의 논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싸다라는 거 여러분 접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싸다는 그렇게 싸다가 아니에요. 올라가기 위한 어떤 자기도 모르게 그 전제 조건을 깔고 싸다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식을 못 하다 보니까 싸다는 논리가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아, 무조건 내려가 있으면 싼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호텔신라 요즘 싸다라고 접근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굳이 꼭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우리 정웅임 같은 경우엔 그래도 6만 원에서 정웅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정웅임 홀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LG전자 코롱인도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 웬만해서는 그죠? 예, 그렇게까지 안 밀려요. 근데 이 LG전자는 좀 재밌는 성격이 있어요. 워낙 뭐냐면 얘는요. 진짜 경기가 좋아져야 사람들이 진짜 주머니가 좀 좋아져야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얘가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전장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 가전 부분이 워낙 중요시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LG전자의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경기가 좀 사람들의 소비가 좀 살아야지 살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현재 이 정도 가격에서는 그냥 홀딩하는 게 맞지 뭐 이 간격에서 뭐 요리하고 조리하고 이런 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그냥 홀딩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롱인더인데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정웅님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정웅님 스타일은 충분히 가능한 매수 거예요. 이게 5만 원.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코롱인더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이거 타이어 코드하고 이러잖아요. 주로. 그죠?
근데 이런 애들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지금 그 코로나 때 아시죠? 예, 코로나 그때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 많이 오르고 나서 주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하고 나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적어도 몇 년은 쉬어요. 몇 년 이상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지금 3년째 쉬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1, 2년 정도 더 쉬었다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건 아니래도 이 정도 주가에서는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쉬는 시간은 좀 더 가질 거는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정홍님, 어떻게 도움 되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 못 듣는 얘기 많이 해줘서 좋긴 하죠. 아유, 예, 항상 꼭꼭 짚어주셨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아유, 쭉 그래요. 봤는데. 그래요. 다음 주에 또 가니까 다음 주에 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수고하셨어요.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냥 첫 번째 분 이야기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 다음 주에요. 예,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포스코 국제관에서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 오시고요. 하여튼 제가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할지. 근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쇼킹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준비돼 있어요. 예, 발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뭔지 잘 확인하고 아마 온 분들은 적어도 제 방송을 주로 봤다. 이랬으면 온 보람은 느낄 만큼의, 발표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그리고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되겠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서울에서 사는 둥이 할머니입니다. 분이 할머님. 네, 예, 우리 분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7학년이 넘은 7학년이 넘으세요? 주식 경력은요? 아마 반장님보다는 좀 작겠지만 반장님하고 비슷할 것 같아.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래되셨네, 우리 분이 할머님. 그래요. 분이 할머니, 혹시 지금 감기? 네? 지금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에요. 워낙 근데, 목소리를 이렇게 좀 까시는구나. 어우, 분위기 있으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갑상선 수술하고는 아니고. 아이고. 근데, 어머님, 왜냐하면 지금 그 연세,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했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 전화하면 얘기했지만 자식한테 가장 큰 거는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 주시는 게 자식들한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도 나이 들어보니까 점점 더. 네. 그러니까 갑상선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어떻게 괜찮으세요, 많이? 지금은 그래도 건강이 많이 회복돼가지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건강도 아직까지 완전히는 회복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에 이렇게 전화하셔도 돼요? 그게 제가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 일단 제가 더 열심히 해드릴게요. 네, 그럼 또 전화하시는 분들 다 아프다 그러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그래요, 일단은 우리 분이 할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KCC 매수가 얼마요? 42만 원요. 비중은요? 한 20% 정도요. 또 있나요? 네, 현대오토넷 16만 예. 3,500원에 20%. 예. SK바이오팜이 예. 12만 2천 원에 15%. 예. 이렇게인가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예. 네. 주식을 오래 하셨다 그랬죠? 네. 주식을 오래 하셨다. 주식을 오래 하신 티는 좀 나시긴 나세요. 예, 확실히 보면은 좀 오래 하신 티가 나는데, 현대오토에보는 16만 원대고, 지금 바이오팜은 12만 2천 원. 아유, KCC. 그래요. 일단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KCC요. KCC요? KCC? 42만 원. 그래요. KCC를 예. 엄청 오래 한 12년 정도 갖고 있나 봐요. 주식에 오래 하시는 게 좀 티가 나셨어요. 예. 그래갖고 배당은 잘 주는데, 예. 배당은 100원 주면은 주가는 200원 빠져버린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실리콘 사업도
잘 돼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상장을 시킨다고 하던데 아직 자꾸 미뤄지는 거 봐요. 예. 일단은 40만 원대가 한 번 왔었는데 그래도 한 60만 원 안 가겠나 싶어서 기다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요. 일단은 주식 오래 하신 벌써 그 어떤 이 묻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오시네. 예,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도 얘기 잘하셨는데 배당 주식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솔직히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발언이긴 하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솔직하게 제 얘기를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배당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진짜 그게 돈이 솔직하게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진짜. 왜냐하면은 그 배당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원리는 그래요. 뭐 복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탁구공도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그 트럭의 바퀴가 한 바퀴 도는 거하고 그 탁구공이 한 바퀴 도는 거하고 같은 한 바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한 바퀴가 같아요? 틀려요? 현실적으로 가는 그 거리나 이런 건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당이라는 거는 실은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배당 금액은 물론 비율대로 나오는 거지만 아무리 그래도 배당 금액이 틀려요. 근데 우리 개인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한번 주식 얼마나 하는지 한번 따져보죠. 뭐 한 10억, 20억씩 해요? 아니잖아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에 조사했던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를 하냐 대략 따져봤더니 1억 이상을 하는 사람이 10%가 안 됐나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요. 뭐 1억 정도 한다고 칠게요. 그럼 1억 한다고 하면 주식 오래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배당 받으면은 그러면 한 뭐 1억 하면은 1년에 배당 뭐 어쩌고저쩌고 다 따지면 배당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나와요? 아니잖아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솔직하게 배당 어느 정도 나와요? 1억 갖고 주식한다. 배당 나오는 금액.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배당 받으시면요. 1억 정도 해갖고 배당 받으시면요. 거짓말 좀 못해가지고요. 친구 한두 명, 두세 명 부르셔서요. 강남에 좋은 고깃집 가서 저녁 한번 먹으면 없어져요. 배당이.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녁 한번 잘 드시려고 주식 배당 받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말에 대해서 개인들 편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에서 그랬잖아요.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를 제도권에서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개인들이 배당 가지고 얼마나 배가 부른지 안 부른지를 저는 너무너무 생생히 봐서 알아요. 이 탁상에서 하는 행정하고는 또 틀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물론 배당 좋긴 하겠지만 과연 개인들의 배당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갖고 배당을 받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KCC 지금도 말 잘하셨어요. 100원 배당 받으니까 200원 빠져요. 그러면 그게 물론 나중에 다시 오르면 되겠지만 막 오르면 되겠지만 뭐 배당 그렇게 주는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막 올라요. 주식이 또 특징이 안 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KCC를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켜놨습니다. 1995년부터 월봉이 나와요. 예, 네. 저보다 더 선배예요. 예, 1995년부터 월봉 흐름을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쭉 보셔도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게 굉장히 왜곡된 말인지 아닌지 아마 보고 느끼실 거예요. 보면요 배당 줘요. 줘서 잠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또 빠져요. 올라가요. 예, 또 빠져요. 보십시오. 거의 30년을 주가가요. 그냥 맴 돌아요. 맴 돕니다. 이게 KCC 주가예요. 예. 30년 동안 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런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게 맞는지 저는 계속 퀘스천을 제시하는 이유가 방송에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건 오르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오르지 않는데 저평가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맴 도는 주식을 바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오르는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KCC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 도료 쪽 KCC 글라스하고 분할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실리콘 도료가 갑자기 뭐 그렇게 크게 잘 될 게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0년 2월부터 주가가 오르죠. 2월부터. 이게 왜 오를까요? 얘 저PBR이었잖아요. 저PBR. 저PBR로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PBR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 2월 그때 분위기 보면 저PBR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생각같이 그렇게 많이 가든가요? 뭐 물론 좀 간 애도 있어요. 근데 안 간 애도 태반이 올라갔다 다시 빠진 애가 훨씬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런 걸로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번에 해결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그걸 역이용할 생각을 하셔야죠. 그걸 역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뽑을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경험이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방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그런 거를 계속 이슈화 드리는 게 그거예요. KCC 지금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지금 갖고 계시니까 바이오팜 제가 저희 방송 오래 보셨죠? 보니까 좀 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바이오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주가 막 빠졌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앞으로 오르긴 오를 겁니다라고 말했던 거 계속 기억나세요? 제가 얘는 디지털 3세대 디지털 치료제를 하기 때문에 3세대 디지털 치료제를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은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예. 보시다시피 그다음에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조금씩 올라서. 벌써 제가 말했던 가격대보다 한참 많이 올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뭐 직접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걸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돌려서 얘기를 드리려고는 하지만 저희 방송만 잘 받으러도 여러분 안정적으로 돈 버실걸요? 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SK 바이오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왜냐? 1세대는 화학약품, 2세대는 바이오약품, 3세대는 디지털 치료제. 근데 이미 미국은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치료제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치료제는 돈이 은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그때. SK 바이오팜, SK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그 돈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켜보시면 얘는 어느 정도 주가 올라올 거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의 기본 생리를 알아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하는지 몰라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뭐 여러분이 대박을 꾸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웬만큼만 한다. 그러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희만 방송만 잘 봐도요. 돈 버세요. 그건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몇 번씩. 그런 종목들 대부분은 나중에 올라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힌트를 많이 드리려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닌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크게 힘들 때가 많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생각해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요번에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랐거든요. 근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조정 잡는 시간은 가질 겁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만 지금 SK 바이오팜 매수가가 122,000원이기 때문에 좀 늦게 사셨어요. 예. 제가 그때 그렇게 작년하고 재작년 강조할 때는 그때가 막 6만 원, 7만 원대였거든요. 한 7만 원대? 그런데 좀 너무 늦게 접근하신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어쨌거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항대가 좀 나올 때긴 해요. 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뭘 액션을 취할 필요까지의 물량은 아니라서 일단 홀딩하는 걸로 하고요. KCC도 마찬가지로 지금 KCC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오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뭐 급변할 일은 없어요. 근데 4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현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손대라고 말 못하겠어요. 예, 일단 워낙 하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오토인데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근처 한 16만 3천 원 매수가 근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참 이게 그냥 그죠? 얘가 왜냐면 현대가 저기 뭐예요? 현대 MN소프트인가요? 얘네들 뭐 그거 오토네츠인가 그거하고 흡수 합병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워낙은 자율주행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얘네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은 근데 제가 요런 흐름들 안 좋아해요. 요렇게 잠자던 애 이렇게 뽑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쉬는 기간을 가져요. 그래서 실은 저라면은 일단 이 가격엔 안 샀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중을 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격대에서 일단 홀딩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 얘도 지금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일어날 애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개인가요?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분야냐면 특별히 액션을 취하거나 그래서 더 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는 쪽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요. 분야로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다음번에 혹시 또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하고 만나요. 네. 그래요. 전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네. 생방송에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시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포스코 국제가 아시죠? 포항 거기에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아마 쇼킹한 발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뭐든 어쨌거나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되는 발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열심히 잘 듣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금천구에 사는. 금천구에 사시는 하하하 하니까 이름 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성은 어떻게 되세요? 네? 성. 장이요. 장이요? 예. 성 그랬는데 남성 여성 안 되셨네요. 예, 여자죠. 역시 센스는 있으셔. 장 여사님. 연세 어떻게 되세요? 60대요. 주식 경력은요? 전 주식을 하다 안 하다 해서요. 하다 안 하다 하셔요? 네. 우리가 하다 안 하다 이러면 날라리라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장 여사님. 주식계의 날라리 여사님 이렇게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 그래, 장 여사님. 그래요. 일단 우리 장 여사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KG 케미칼하고 카카오, NG. 잠시만. 아유, 저 속기사 아니에요. 잠시만. 천천히. 어느 거요? KG 케미칼. 매수가 얼마요? 5,150원에 30%. 네. 카카오. 예. 57,000원에 20%. 예. LG 엔솔. 네. 30만 500원에 20%. 네. 이렇게인가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떤 거예요? KG 케미칼이요. KG 케미칼. 예, 그래요. 한번 제가 하나씩 좀 볼게요. 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KG 케미칼, 그리고 카카오. 그 중에 제일 궁금한 게 저거다. 그래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7,000원 매수가, 그리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5,100원 매수가, 그리고 LG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매수가. 그래요. KG 케미칼,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얘가 요소수도 하고요. 하는 종류가 많잖아요. KG가 일요일리 방송도 지분 갖고 있고. 네네. 종류는 많은데 수익도 안 내는 회사도 아니고 수익을 많이 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가는지요? KG 케미칼이요? 그래. 네. 일단 KG 케미칼은 딱 그냥 보면 답이 나오는 회사예요. 왜 그럴까? 왜 답이 나올까? 제가 일부러 월봉을 켰어요. KG 케미칼 옛날에 그 IT 버블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화려했던 주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네. 보시다시피 KG 케미칼은요, 워낙 솔직하게 말할게요. 볼 거 하나도 없는 회사였어요. 네.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네. 그러니까 이 KG 케미칼이 근데 요즘 들어와서 왜 그랬을까? 지금 말 잘하셨어요. KG 케미칼 워낙 비료회사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네 요소수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2022년인가요? 그때 요소수 네. 대란들이 일어났잖아요. 디젤 차는 요소수가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요소수 그거 수출 안 해버린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로 한번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올해 막 되게 오래 갔나요? 그리고 나서 한 1, 2개월 안에 다 해결되지 않았나요? 어쨌거나? 네. 예.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실은 요소수가 이 회사한테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잠깐 이슈화된 거 정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일봉을 다시 보면 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주가가 한번 쫙 하고 한번 땡겼어요. 재작년, 작년이었죠. 작년에 주가가 한번 쫙 한번 땡겼을 때 그거는 왜 땡겼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때 왜 그랬어요? 혹시 작년에 주가 땡길 때? 그 자동차 배터리주에서 한화칼슘인가 그거 지분이 있어서. 예. 한화칼슘이요? 네.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얘 KG 모빌리티 때문에 그때 오른 건데요.
그것 때문에. 자동차 쌍용차 예. 인수인계에서요? KG의 인수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번 빠짝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중단한 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예, 비료줄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 얘는요. 제가 다시 한번 월봉을 보여드릴게요. 실은 볼 거 하나도 없던 애가 어떤 이슈 하나 터지면 그때 반짝 단기로 개인들 붙어서 올랐다 먹고 하는 회사지 얘는 실은 접근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주식의 성격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도 필요한 겁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KG케미칼을 뭐 1년, 2년, 3년 주식해가지고 본 분들은 KG케미칼이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로 보일 거예요. 왜? 아니 요소수 때문에 반짝. 뭐 우크라이나 그 곡물 수출 때문에 비료주로 반짝. 그리고 KG모빌리티 때문에 반짝. 와 이거 진짜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런 착각을 충분히 하십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은 이 주식을 오래 해가지고 KG케미칼이라는 회사를 아는 사람은 실은 KG케미칼은 전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적게 되면 데이터 통계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회사라고 봐요. 저는 KG케미칼. KG그룹의 지주사 맞아요. KG그룹의 지주사고, 예, 사실상 지주사고, 뭐, KG그룹, 예, 굉장히 매력적으로 여러 가지, 뭐, KG 이니시스부터 해가지고, 예, 그 회장님 저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 굉장히 잘 해내세요,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주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정적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주가 흐름으로 이어질 만한 거는 과연 KG그룹에 있나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서만큼은 저는 그분을 굉장히 능력도 인정해요. 근데 주가에서만큼 안정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이슈가 뜨면은 하겠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 이슈도 떴었어. 요소수도 떴었어. KG 모빌리티 때문에 제일 많이 떴었는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럼 과연 KG가 뭘로 또 갑자기 그렇게 될 수가 있겠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KG는요, 워낙 그 KG 그룹의 성격을 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아니 조금 아는 분이 여기 있어서 조금 알아요. 예. 근데 KG그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좀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그 오너분께서 실은 M&A를 굉장히 잘하면서 회사를 키우는 회사입니다. 이 특징이.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KG그룹 뭐 어쩌고저쩌고 따지는데 제가 봤을 때 KG그룹이 이제 M&A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KG 모빌리티를 먹었었잖아요. 쌍용차. 이거는 속된 말로 지금까지와 구찌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KG그룹이 이슈화될 가능성은 저는 당분간은 굉장히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뭐 5,150원이면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죠. 솔직히 기술적으로만 한번 툭 쳐도 그 가격은 오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나중에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면은 그냥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근데 미안은 해요. 솔직히 제가 카카오 옛날부터.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저야 뭘 압니까? 근데 제가 2020년부터 카카오 많이 오를 때부터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안 좋게 계속 상담 나올 때마다 했던 이유가 저는 카카오가 계속 올라야 되는 논리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전 틀리든 맞든 저는 제 예상이 틀린다 그래서 전 창피할 거 없어요. 내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면 깨끗하게 승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면. 근데 저는 그때도 카카오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안 좋게 얘기했지만 이 반장이 언제 그랬냐? 못 믿겠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방송했던 과거 내용들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건 그거였어요. 제 머리로 도저히 카카오가 계속 올라간다는 논리가 제 머리로 설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했던 게 제가 뭐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시청자한테 그걸 좋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거짓말. 전 그렇게는 안 하겠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카카오가 나빠진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가 좋아지는 건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카카오가 이제는 터널을 다 끝냈네요. 이제부터는 올라와야겠네요. 이런 말을 저는 아직까지는 못하겠어요. 예. 이제 터널의 끝이 뭐 어느 정도 거의 다 끝나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터널의 끝이 끝났으니까 이제 광명의 세상이 옵니다. 이렇게 카카오에 대해서는 전 얘기 안 할래요.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는 카카오에 대해서 굳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건 퀘스천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57,00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고생 좀 하실 거는 같아요. 근데 뭐 이거 지금 팔라 그래도 안 파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 LG 에너지 같은 경우인데 LG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요즘 많아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중에 시간이 또 지나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요번에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충실하게 보셨다라면은 그 경고를 아마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포항을 갑니다. 포항에서 2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쇼킹한 발표가 있을 거니까요. 그 발표가 뭔지 와서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 발표 들어보시고 나면 절대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왔다는 거.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후 2시입니다. 다음 주에 오후 2시.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지금 오늘 날씨 근데 요즘 하늘을 보면요.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은 가을 하늘이 이 정도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은근히 가을 하늘이 그래도 좀 옛날 가을 하늘이 좀 보여요.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나라 하늘이 되게 좀 그래서 그랬는데 올해는 늦더위가 좀 그런 부분은 안 좋은데 그래도 하늘은 올해 가을 하늘이 좀 그래도 가을 하늘 다워서 조금은 또 하늘만 보면 그 기분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날씨 나쁘지 않은 분들은 한번 하늘도 한번 좀 보시고 그래요. 전화기 들고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그래요. 외로이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반장 위해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예, 대구 김정태입니다. 김정태. 예, 정태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세입니다. 66. 그래요. 예. 주식 경력은요? 하긴 오래 했어요. 오래 하셨어요? 그래요, 예. 정태님. 일단 우리 정태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항공우주 5만 한국항공우주 매수가 얼마요? 5만 천원. 비중은요? 20%요. 예. 또 있나요? 셀트리온 제약 8만 400원. 예. 20%. 예. 카카오뱅크 예. 2만 천원에 30%.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예. 5만 4,100원에 15%입니다. 예. 그래요. 일단 제가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선생님. 어떤가? 예, 그래요. 항공우주 종목은 좀 다양하게 갖고 계시네요. 예, 종목은 좀 다양하게 갖고 계시는데 그래요. 4종목 갖고 계신데 일단은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제가 왜냐면 지금 아직 감을 못 잡겠거든요. 지금 갖고 계신 걸 보면. 첫째, 셀트리온 제약 합병 무산되고 나서 그 주가가 뚝 떨어지고 나서 그때 샀거든요. 예. 샀는데 탈이 있겠나 싶은데 조금씩 계속 빠지더라고요. 예. 그래가 아직 손절도 못 하고 있고 항공우주는 방산주 다 올라가는데 KF-21도 개발하고 얘가 좋다고 나오던데 항공우주만 못 가더라고요. 네. 그 두 개가 궁금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거 주식 그래도 몇 년 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제가 좀 전에 SDI 상담할 때 혹시 보셨나요? 그때 잠깐 볼일 봐가 못 봤어요. 그래요. SDI 오늘 혹시 제가 상담하는 걸 보면 바로 항공우주의 답이 나와요. 항공우주가 SDI가 뭔 상관인데? 제가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SDI 분명히 상담할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SDI 많이 물렸던 분들이 왜 많이 물렸다 그랬나요? 2차 전지들
작년 상반기에 막 미친 듯이 강할 때 그때 2차 전지 때 SDI가 같이 이렇게 올랐는데 조정 잘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면은 쫙 하고 다시 또 오를 거야. 왜? 못 간 2차 전지주라고 작년에 굉장히들 많이 떠들었어요. SDI. 작년 상반기에. 예. 왜냐면 그때 막 다른 2차 전지들 날아갈 때 SDI 너무너무 좋은 회사인데 조정 잘 받고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다. 예. 굉장히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나요? 아니죠. 빠져버렸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때마침 잘 나왔네. 바로 항공우주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은 방산이 지금도 선생님 말씀 잘하셨어요. 방산이 저렇게 가니까 뭐 항공우주도 가야 돼. 이게 바로 SDI가 물릴 때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식이 보면 잠깐 돼서 막 한두 종목 먹고 몇 종목 먹으면 막 주식이 되게 쉽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왜 그랬니 이제 그 통계가 여러분들 그 통계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저하고 10판을 해서 그분이 가위바위보 한다 그러고 해봐요. 제가 종종 비유하는 통계인데 10판을 하면 워낙 5대5 확률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뭐 8대2 예를 들어서 그분이 8판 이기고 제가 2판밖에 못 이길 수 있어요. 그럼 통계 새빨간 거짓말이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표본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조사할 때도 표본이 작으면은 표본이 작은 거에 데이터는 그렇게 신뢰를 안 하죠. 표본이 많을수록 데이터의 신뢰가 높죠.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그분하고 저하고 밤새 진짜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못 믿겠으면 오늘 1시간만 어떤 분하고 해보세요. 거짓말같이 5대5로 가 있습니다. 확률이. 이게 바로 수학에서 확률의 묘한 이게 확률의 진짜 이게 그 매직이라 그러는데 똑같아요. 이 확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막 이런 애가 해서 안 올랐으니까 K방산 지금 대단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마 저번 시간인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K방산이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는 거 저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참 전 가슴 아픈 말이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K방산이 지금 가성비라는 게 제1번으로 해서 팔리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선생님? 모릅니다. 가성비는 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K방산이 쉽게 말하면은 막 프랑스나든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런 무기들보다 얼마나 싼지 대략 혹시 아세요, 선생님? 대략? 뉴스에서는 봤어요. 한 얼마 정도 싼 것 같아요? 뭐 한 20% 싸겠죠. 10%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1억 하면 우리나라 건 한 9천만 원?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걔네가 1억이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 3천에서 4천만 원에 팔려요. 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굉장히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무릎 꿇고 쉽게 말하면 뭐 들어가는 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걔네들만큼 가격 받으면서 걔네들하고 나는 경쟁해야 된다고 봐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걔네들 1억이면 지금 우리나라 한 3천, 4천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수입하는 쪽에서 안 쓰겠습니까? 쓰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K방산에 대해서 무조건 좋게 얘기하는데 그거의 이익률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성비에 대한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게 그거잖아요. 걔네가 1억이면 우리 한 9천만 원? 한 10% 싼가? 이렇게 왜? 가성비가 얼마나 싼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주식이라는 게 K방산이면 그럼 주가가 계속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걔네들 1억이면 예를 들어서 한 3, 4천에 팔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익률이라는 게 어떨까요? 그럼 3, 4천만 원이 다 남을까요? 그럼 이익률은 더 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연 얘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전 그래요. 경제방송을 그런 건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방송은 그런 걸 모티브를 제공해줘야 돼요. 왜? 개인들이 그래야 자기가 스스로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때 이제 다른 걸 도움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경제 뭐 전문가 방송도 그럴 때 도움받고 이럴 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힘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좀 알고 나서 우리가 하면 훨씬 더 좋은 될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전문가 방송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아는 상태에서 도움받잖아요. 그럼 굉장히 좋은 서비스들이에요. 그런 게. 근데 문제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으려니까 서로 힘들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K방산도 지금 싸니까 무조건 오르지 않겠어요? 왜 올라야 되죠? 무조건 올라야 되는 논리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고 나면서 그 방산도 좋은 거네 안 좋은 거네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 무조건 좋게 보는 거 저는 글쎄요. 그거는 약간 퀘스천이 달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술적으로 워낙 나쁘진 않아요. 조정받는 게. 근데 한 47,000원 정도에서 46,500원에서 47,000원 정도는 제가 일단은 손절 라인으로 잡을게요. 좀 박하게 잡을게요. 왜냐면 만약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 그럼 죄송한데 그때 차라리 좀 다시 사세요. 근데 언제 다시 사냐? 차라리 한 6만 원 근처가 됐을 때 다시 사세요. 그러면 그때는 뚫고 나갈 확률이 크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차트로 빨리 하겠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빠지는데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일부러 셀트리온 제약을 들으면서 일부러 셀트리온을 쳤어요. 왜 제가 셀트리온을 쳤냐면요. 같이 합병이 무산됐는데 셀트리온은 안 빠졌어요. 선생님,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네. 왜 셀트리온은 안 빠지고 왜 셀트리온 제약은 빠졌을까요? 둘 다 깨졌잖아요. 합병할 때 셀트리온 제약이 덕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합병을 못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아니 셀트리온도 빠졌겠죠. 합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셀트리온도 같이 빠져야죠. 예를 들어서 저하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 그럼 같이 이혼을 했어. 그럼 같이 불행한 거 아니야? 이혼한 사람은 한 명만 행복해? 그건 아니잖아. 아닌가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셀트리온 제약은 빠지는데 왜 셀트리온은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그냥 무조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우리는 천수답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 천수답이라는 거 아시죠? 하늘 보고 제사 지낼 때. 예, 비어 언제 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건 옛날이고 지금은 천수답으로 하는 시대 아니잖아요. 뭐 비료도 하고 못도 하고 이러잖아요. 농법도 개발돼 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옛날하고 분명히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게 결론적으로 나중엔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이게 왜 그런지 원인문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버티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떨어지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셀트리온 제약이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한테 엎혀 들어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셀트리온 제약은 매력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셀트리온이 차라리 매력이 있어.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어떻게 보면 그냥 셀트리온한테 싹 하고 엎히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제가 아주 쉽게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 주주들이 쉽게 말하면 아이고 야 너 왜 이렇게 너 나한테 그냥 엎혀서 가려고 그러냐? 아유 씨 나 혼자 가면 훨씬 더 쉽게 가잖아요. 아닌가요? 셀트리온 제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 더 업으면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 혼자 가시는 거하고 아무리 손주지만 한 명 업으면은 가는 거리가 어때요? 힘들죠. 어떤 게 덜 힘들어요? 뭐 힘들죠. 혼자 가는 게 덜 힘들지 않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이 안 빠진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왜? 셀트리온은 그냥 혼자 가면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편하다. 주주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엎혀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은 빠지는 거예요. 그 선생님 무슨 소리겠어요? 제가 좀 전에도 그랬죠. 매력이 셀트리온보다 셀트리온 제약이 훨씬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은 글쎄요. 이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애매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는 매력이 더 적기 때문에 매력이 그래요. 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 뭐 갖고 계시면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때 빨리 그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건 한번 어떠실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근데 카카오뱅크인데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뱅크도 그때 제가 아마 저번 주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얘기할 때 카카오뱅크 그때 말이 안 됐죠. 상장할 때 이게 주가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KB 그때 금융 뭐 신한지주 이런 데보다 시총이 더 나가요. 말이 안 되지.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비정상은요. 주식을 오래 해보면 느껴요. 비정상은요.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얘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계속 그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어떻게 카카오뱅크가 걔네보다 시총이 더 나갑니까? 실은 이렇게 빠지는 게 이 주가가 정상이지. 이 주가 빠져 보이지만 전 이 주가가 실은 절대 싼 주가 아니라고 봐요.
예, 왜냐? 얘네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는 뭐 그런 거 했을 때 얘네가 전 오히려 쫙쫙쫙 오르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주가에서 뭐 기술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뭐 요 정도? 그 정도는 뭐 가능한데 얘가 뭐 의미 있는 상승? 전 그거는 오히려 뭐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21,000원 매수가인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단타로 그냥 웬만하면 빨리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사이언스도 SK 바이오팜보다 매력이 아예 없죠. 왜 그럴까요? 바이오사이언스는 이거 백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때 코로나 백신 기억나시죠? 근데 요즘에 뭐 안 그래도 저 어저께 TV 틀다가 이렇게 우연히 봤더니 뭐 코로나 백신하고 뭐 독감 백신 이제 그 선전 나오대요. 예, 근데 솔직히 요즘 코로나 백신 맞는 분 계세요? 그렇게 많이?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맞긴 하죠. 기저질환 있거나 뭐 이러신 분들. 근데 솔직히 웬만큼 젊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백신 맞았던 사람 전 제 주변에서 못 봤거든요, 지금. 올해하고 작년에. 혹시 보셨나요, 선생님? 선생님 주변에 죄송한데 코로나 백신 맞았던 분들 많으세요?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요즘 진짜 코로나 백신 맞는 사람 진짜 거의 안 보여요, 제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쪽은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그런 어마어마한 뭐가 터진다. 그럼 얘는 이슈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얘는 계속 좀 잠자는 주가를 많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웬만하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어떻게 잘 도움 되셨나요,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그래요. 좀 하여튼 주식 보실 때 좀 생각을 조금만 한번 전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포항을 갑니다. 포항에서 오후 2시부터 포스코 국제관에서 여러분들 뵈니까요. 예, 여러분들 굉장히 아마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시는 게 아마도 그쪽 분들 좋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오세요. 아시겠죠?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오늘의 마지막 전화 될 것 같네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원주의 치악산입니다. 원주에 누구요? 치악산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어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나는 산이 전화한 줄 알았잖아요. 닉네임 치악산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5이요. 65. 주식 경력은요? 주식 경력! 15년입니다. 15년이요. 15년이요? 알겠습니다. 치악산님. 워낙 그 악자 들어가는 산이 험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치악산. 제가 치악산 젊었을 때 한번 가봤던 기억은 있는데 혹시 선생님 닉네임이 치악산이면 치악산 등산 종종 하세요? 네. 그래요. 근데 진짜 치악산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옛날에 그거 갔을 때 진짜 그 산이 좀 험하긴 험한가요? 산세가? 등반할 때 돌이 많죠, 돌. 그렇구나. 그래요. 네네. 치악산. 하여튼 악자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설악산, 뭐 치악산, 그래서 악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좀 산세가 험하다고 말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등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또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요.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대건설 매수가 얼마요? 33,000원에 30%. 네,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요 하나. 롯데관광. 롯데 매수가 얼마요? 1,200원에 20%. 예, 또 있나요? 롯데쇼핑. 예. 70,000원에 50%.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걸까요? 세 번째 거요. 세 번째 거요? 세 번째 거면은. 롯데쇼핑이요. 롯데쇼핑이요? 알겠습니다. 네네. 롯데쇼핑. 그래요. 15년 하셨다 그랬죠? 15년. 그래요. 일단 롯데쇼핑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계속 들고
들고 가야 되는 이거? 건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근데 선생님이 확실히 15년 한 티가 나세요. 왜냐하면 종목들 선정한 거하고 종목들 매수 가격이 지금 확실하게 아주 그런 부분이 보이세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우리 치약사님한테 해당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치약사님 그 성격이 보이거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게 느껴지는데 그거와 반대되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치약사님 종목 고르는 스타일이라든지 종목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면 치약사님은 일단은 자기 스타일을 지금 바꾸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리고 왜냐하면 종목 선정하는 거나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땐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전 그런 것 같아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치약사님, 그러니까 실은 이 종목들이 다 제가 이거 뭐 웬만해서 굳이 들고 가셔야겠어요? 이렇게 말할 종목들이에요. 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치약사님한테는 오히려 그냥 치약사님 스타일을 바꾸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거 판다 그래서 치약사님이 갑자기 다른 종목을 막 하시겠어요? 다른 막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이거 완전 성격이 틀린 거를 그렇게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이 버릇이나 습관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오랜 시간이 갈수록 그건 굉장히 고착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고착화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지금 다른 거를 바꾸라고 오히려 말씀드리는 건 더 안 좋을 것 같고, 왜냐? 얘네가 그럼 갑자기 더 많이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롯데관광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얘네 솔직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 봅시다. 시청자분. 제가 일부러 주봉 켜놨는데 얘네 지금 오르는 게 조금이라도 오르는 게 쉬울까요? 막 저 밑으로 빠지는 게 쉬울까요? 빠지는 게 어려워요. 예, 오히려 오르는 게 더 쉬워요. 어느 정도. 왜? 얘네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반이 예를 들어서 60명이다. 그럼 59등 하는 애가 여러분들 60등 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59등 하는 애가 55등이가 50등 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제가 100% 장담할게요. 59등 하는 애는요, 55등이나 50등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예. 아유, 떨어지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59등 하는 애가 60등 하기가? 그 진짜 그거 2등, 1등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르셔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 확률이 실은 그래서 표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확률 별 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양쪽 끝은요 똑같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빗대서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얘네 같은 경우에 지금 롯데쇼핑이 갑자기 저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겠냐? 아유, 제가 봤을 때 롯데관광이 떨어진 게 크겠냐? 에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럼 현대건설이 크겠냐? 에이,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치약사님한테는 다 맞아. 왜? 롯데쇼핑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잖아요. 너무 많이. 근데 50% 7만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점쟁이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근데 굳이 예언을 하자면 제가 봤을 때 치약사님 이거 갖고 계신 지금 롯데쇼핑 수익 날 겁니다. 나요. 나요. 무조건 나요. 나중에 보시면. 근데 문제는 뭐냐? 치약사님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거에 그냥 만족하는 건지 많이 나는 거에 만족하는 건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악재란 악재는 거의 지금 다 나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제 더 이상 나빠지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제는 뭐야? 롯데쇼핑은 이제 올라가는 거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겁니다. 많이 올라가는 거. 그냥 기술적인 반등 이런 식으로는 좀 어느 정도 나와도 이게 올라가는 건 체계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롯데쇼핑도 차라리 가져가시는 게 맞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얼마예요? 한 10,000원 정도 되시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때요?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게 빠지는 게 그렇게까지 쉬운 구간은 아니에요. 뭐 이거 그렇다고 해서 롯데쇼핑보다는 좀 빠질 공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왜 갖고 계신지 알아요. 이거 카지노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카지노 부분 해가지고 얘네 실적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들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일본이 이제 좀 더 있으면 카지노가 몇 년 뒤면 카지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혹시 직접 가보시거나 이런 분들은 분위기를 보면 아는데 일본은 카지노에 대는 그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은 저는 특히나 이 외국 카지노 상대하는 우리나라 주식들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덤비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이제 나중에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외국인 카지노는 굉장히 어려움이 좀 닥칠 수 있다라고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서 저도 롯데 관광개발은 가져가는 주식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좀 수익 나면은 그냥 나오시는 쪽으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현대건설도 보면 주식 오래 한 분들이 건설주 좋아하세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오래 했던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딱 포트 보면 보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특히나 두 가지. 하나가 건설, 하나가 증권. 이게 주식 오래 한 분들 특징이에요. 굉장히 오래 한 분들은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주식 오래 안 한 분들은 뭐 요즘 뭐 증권주 좀 좋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 거하고 틀린 게 제가 그 IMF 때부터 그 투자 기관 생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미 증권, 건설은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애착의 주식들이세요. 그래서 이게 더 먼저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라서 특히나 건설주들은 웬만해서 주식 오래 한 분들은 버리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33,000원인데 이것도 그냥 홀딩하는 걸로 가져가는 게 왜냐하면 포트 지금 괜히 어설프게 손댔다가는 더 안 좋은 결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먹을 것들은 조금 먹고 빨리 파셔서 그 현금 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또 이런 비슷한 성격 것들 나중에 노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치학선님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포인트에 맞춰서 얘기했는데. 그래요. 하여튼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오시나요? 예? 원주에 한번 얼마 전에 오셨잖아요. 언제 원주에요? 재작년인가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안 다녀가지고 거의 그래서 아마 재작년인가 아마 언제 한번 갔는데 글쎄요 몇 년 뒤에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가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요. 갈 때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요. 건강하시고요. 그때까지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 포항을 갑니다. 포항에서요 포스코 국제회장에서 2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놀라운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와서 들으시기 바라고요. 아마 들어보시면 강의 오신 분들 뭐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그 정도의 내용이니까 와서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그죠? 스피드 상담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죠.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166-090 하나 머티리얼즈. 그래요. 하나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그냥 공부셈 치고 보자고요. 제가 여기 가려볼게요. 어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나무랄 수 있겠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빠졌던 주식이 보세요. 이렇게 훅 빠졌던 애가 차근차근 추세선을 타고 들어가요. 올라가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이야기 할 수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요. 없을걸요? 이거는 만약에 기술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저도 나쁜 얘기 못해요, 이거. 왜? 보세요. 훅 빠졌던 애가 추세선 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지지받고 올라가. 이걸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럼 이건 무조건 돌파예요, 워낙은.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이 바뀐다고. 그러면 어떻게 됐나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이게 뭐라고 제가 진짜 있는 힘껏 말을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안 먹힐 때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뭐냐면 뭔가 느낌이 틀려지는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주세요, 잘.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보세요. 이렇게 되고 나면 죄송한데 이분은 추세 타고 들어갔다고 칠게요. 36,500원이에요. 36,500원. 그 다음에는 이번 낮죠. 예를 들어서 50%야?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한 55,000원이요. 뭐 어디라고 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진짜 답이 없어요. 이거 이반장이랑 또 뭐라고 말해줘. 이거 50%인데 이거 손절하세요? 무조건 그러기엔 기술적인 반등 조금이라도 있을 텐데 그럼 손에 조금이라도 줄여야 돼. 근데 기술적인 반등 노리다가 또 빠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저도 난감해요. 이럴 때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르시면 안 된다고.
이분은 일단은 36,500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은 좀 갖고 계시고 있다가 좀 더 있다가 뭐 봐야지 지금 여기서 뭐 이게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이걸 예상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 다음 종목. 예, 지금 드십니다. 4270. 이것도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미리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아까 하나머티리얼 같이 추세 타고 들어가고 당연히 고점 돌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뜨려 버리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너뜨려 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400원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일단 손절 라인은 16,000에서 17,000원 사이를 할게요. 왜냐?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요즘 이런 식으로 해서 무너뜨리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에서 손절 라인으로 잡는 걸로 할게요. 왜? 위로 올라가는 건 그러면 조금 더 보실 공간이 있으니까 그럴 때 차라리 고민 한번 더 하자고요. 다음 종목. 예, 블루엠텍입니다. 9580 블루엠텍입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일단은 흐름은 좋아요. 일단은 지금 차근차근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에서 어떤 패턴인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규 상장에서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여기 4만 이게 얼마예요? 46,000원 정도 되나요? 46,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얘는 한 번 정도 도전할 만한 어떤 그 밑에 가격까지. 그러면 23,000원이면 아직 먹을 공간, 그러니까 올라올 공간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일단은 3만 원이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 좀 더 기다리죠. 예. 근데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물태우지 마세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3만 원 좀 넘어가면 일단 이익 실현 시작하세요. 왜냐면 얘 좀 더 가면 바로 저항 또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삼목 에스폼입니다. 018, 예, 3190입니다. 삼목 에스폼. 삼목 에스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거 지금 워낙 돌파를, 이거 당연히 이건 돌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돌파, 이거 할지 안 할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2만 원 매수가인데요. 일단 2만 원, 잘 잡으셨네. 그리고 비중 제가 봤을 때 16%면 이분 일부 파셨어. 파셨을 확률이 커. 예,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16%면 이분 죄송한데 좀 아마 더 많이 갖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다 일부 파셨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 파셨다면 이거는 일단은 돌파 여부 보고 판단해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화신입니다. 010, 예, 690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조정구가, 예, 일단은 뭐, 이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한다? 좀 쉬게 된다. 그죠? 쉬게 된다. 그럼 매수가가 12,500원이다. 12,500원. 12,500원이면 한 요 정도 된다. 요 정도 되는데, 뭐, 이거 기술적 반등 들어오면 언제든지 칠 수 있는 가격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 이제 여기서 뭐 물론 이게 지지선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지지선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지선은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이걸 발판으로 올라가기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는 쪽으로 하자. 그게 더 오래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 종목. 예, 서남입니다. 서남. 예, 서남. 예, 서남. 서남 같은 경우에는 예.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이제 개인들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서남이라는 주식은 제가 옛날에 예, 많이 상담을 그 탐방 갔던 이야기 해드리면서 서남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쫙 올랐었죠. 그러고 나서는 솔직히 이러고 나면 저는 주식 안 봐요. 예, 오히려. 그래서 6,150원인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빨리 웬만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예,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탐방 갔던 이런 좋은 종목들 진짜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던 애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나중에 진짜 많이 오른 애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올라갈 때는, 그럴 때는 하고 다 이제 올라가서 막 이제 속된 말로 종목 다 버려질 때, 그럴 때 보면 관심 갖는 투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제가 느껴요. 왜냐, 제가 더 유명해지면 더 일찍 저를 아셔서 더 많이 그때 보셨을 텐데, 아직도 제가 한참, 예, 안 유명해서 너무 늦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상담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 일단 어쨌거나 6,150원인데요. 요건 조금만 반등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손절 치시고요. 다른 종목 하세요. 이거 갖고 계시는 거 저 별로 안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예 이제 10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이 그래도 나름대로 가을 하늘이에요. 예 아주 이뻐요 아직까지. 오늘 한강에
이 차 벌써 막히기 시작하겠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밖에 가서 가을 공기도 좀 쐬시고, 요즘 이제 가을 없어요. 지금 빨리 공기 안 쐬면요, 이러면 또 후딱 추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